안녕하세요. 축제몽입니다. 리버풀 윙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클롭이 오고 나서 마네, 살라를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이 리버풀 윙어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 시즌 리버풀 2020년대 들어서 제일 약하지 않나? 윙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슬롯 감독도 분명히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윙어 쪽에 가면 템포가 너무 죽어서 어떤 전술을 사용하기 힘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에는 리버풀이 잘 되는 날은 윙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잘 되면 이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경기를 그르치고 이런 게임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 에키티케 비르츠가 잘해야지만 리버풀의 공격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일단은 학포는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너무 왼발을 안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른발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거 좋아요. 오케이, 좋아. 근데 그것만 하는 건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가 플레이 중에 하나이면은 다른 플레이도 있다고 하면 그 플레이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른발로 슛하는 척하면서 왼발 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왼발 슈팅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거의 오른발로만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윙어의 어떤 파괴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동료 활용 능력이 학포는 좀 떨어진. 사실 케르케즈만큼 많이 뛰어주는 풀백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 열심히 뛰잖아. 공을 못 받더라도 거기다가 나 공 왜 안 좋아? 나 이제부터 안 뛰어.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도 뛰어주잖아요. 근데 각포가 고개를 못 드는 게 큰 것 같아요. 공을 잡으면 이 모데카이저 궁이라고 해야 되나? 롤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려나? 각포가 공 잡으면 모데카이저 궁이 된 것 같아요. 그 자기만 이렇게 나와 붙어있는 그 1대1 수비만 인식이 되고 나머지 상황이 아예 깜깜해진다고 해야 되나? 윙어 어그로로 풀백이 크로스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윙이 다 뚫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포가 엄청난 드리블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뚫는다는 느낌보다는 지키면서 안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이 강한 윙어기 때문에 각포야말로 동료를 활용해야지만 더 살아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에는 또 이 고개를 아래로 유지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왼쪽에 비르츠가 윙어로 설 때는 케르케즈한테 패스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케르케즈의 문제라기보다는 학포가 케르케즈를 너무 안 써먹어주는 게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팅이 세냐? 슈팅이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고요. 일단 슈팅 각을 만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타임?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빠르냐? 그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 그래서 좀 많이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24, 25 때 그 절정의 살라를 기억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경기는 다르겠지. 이번 경기 득점하면 좀 달라지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저는 도끼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라는 저는 도끼가 있을 때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살라는 놓치면 뭔가 좀 머쓱해하고 그냥 허허 웃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기가 득점왕 레이스에 이렇게 가담을 했을 때는 나 무조건 넣어야 돼. 나 오늘 경기 진짜 내가 잡아먹을 거야. 나 무조건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그 리버풀에서의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뭔가 그 도끼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몸이 안 되는 걸 느낀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이제 실제 기술적으로 경기 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민첩성에서 이제 승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첩성에서 안 된다는 건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1대1 드리블이 안 된다는 거. 1대1 드리블이 안 되면 사실 윙어가 상대를 뚫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오늘도 보니까 살라가 그냥 달리기 속도는 그래도 빠르더라고요. 다만 전성기 때보다 그 달리기 풀 스프린트의 빈도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최고점은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 봅니다. 근데 살라가 속도가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짧은 거리 내지는
2m 드리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떨어졌다고 느끼고, 공을 전진시키지 않더라도 상대의 압박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몸으로 쓱쓱 빠져나가는 그런 민첩성의 저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빡세다. 요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서 이제 자신감 결여,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의 어떤 메가리가 없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듭니다. 살라 크로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살라는 그래도 축구력이라는 부분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축구력은 저는 어떤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에키티케한테 넣어줬던 그런 아웃프론트 패스 보면 축구력은 살아있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쇄해줄 몸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나이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대로 몸이 안 따라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터치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많이 튀고, 글쎄요. 특히나 리버풀의 어떤 팀 컬러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선수든. 근데 살라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리버풀의 오른쪽 윙어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리버풀도 공격진에서 교체를 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은구모아? 그 다음에 키에사가 있는데, 키에사는 일단 감독이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 항상 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 추격하려고 집어넣는 정도의 용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키에사가 사실 나와서 엄청나게 눈에 띄는 퍼포먼스, 뭐 학포 살라보다 무조건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글쎄, 키에사는 일단은 감독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구모아는 감독이 봤을 때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알론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거짓말처럼 알론소가 갑자기 리버풀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알론소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알론소라는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렇게 팀을 떠나게 된 이후로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에 오더라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리버풀에 간다면 리버풀에서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본인 커리어에도 중요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리버풀에서 잘한다고 하면. 그럼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리버풀이 슬롯을 경질하고 알론소를 선임한다? 이거는 알론소도 오케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독이 든 성배예요. 센터백이 일단 없어. 그래서 당연히 지금이야 뭐 반다이크, 코나테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나가리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하건 말건 팀의 핵심이 하나 없어지는 거고, 그 얇은 뎁스로 가져가다가 욕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가져오면서까지 몇 달 빨리 와야 되나? 차라리 그냥 나도 온전히 프리시즌 부여받고 그냥 선수들도 좀 나에 맞춰서 그때 선수단 정리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리버풀 경질하려면 저는 타이밍 늦었다고 봐요. 만약에 슬롯을 잘라야 했다면 이것보다는 전에 잘랐어야 되고,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애매해졌다고 느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일단은 슬롯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슬롯이 무조건 챔스는 가져야 된다. 리버풀이 어쨌든 챔스를 가야 알론소한테도 얘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알론소라는 감독이 난 그냥 리버풀이 너무 좋아서 챔스 안 가도 리버풀 내가 맡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챔스를 가고 알론소 데려오는 게 그림이 좋잖아요. 근데 일단 챔스 가는 게 조금 쉽지 않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기에는 사실 전성기 맥칼리스터라고 부르는 게 맞을라나? 한 2-3-2-4 맥칼리스터 정도만 있었어도 저는 리버풀이 더 쉽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시티가 저는 전방 압박을 시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퀄리티가 엄청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냉정하게 시티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 가져가는 게 홀란드인데, 홀란드가 너무 90분 게임을 많이 뛰다 보니까 지금은 홀란드는 나오는 거에 감사해야 될 정도고, 전방 압박 요원으로서 어떤 크리티컬
피지컬한 활약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방 압박이라는 게 하나의 구멍만 있어도 그걸로 풀어가서 줄줄이 소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뭐 빌드업 장면에서 흐라벤베르는 제 역할을 해준다 선 치더라도 그 다음 옆에 있는 선수 맥칼리스터인데 맥칼리스터가 원래보다 좋았다면 그래도 전반전에 한번 긴 패스 같은 거 나오긴 했거든요. 쭉 가운데로 넣어주는 거, 살라 쪽으로 넣어주는 패스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면, 탈압박 능력이 괜찮았다면, 한 번에 돌리는 것들이 좀 성장했다면, 그래서 보조 역할을 잘해줬다면 뭐 오늘 같은 게임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그리고 저는 오늘 리버풀 느낀 게 사실 뉴캐슬전에서 보시면 소보슬라이가 뒤쪽에서 앞쪽 공간으로 빵 때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에키티케가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시티가 이렇게 압박해서 올라올 때 케르케즈가 그런 각을 한 2번인가 3번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번에 빵 때려가지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케르케즈한테 아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케르케즈가 그 상태에서 패스를 못하고 결국에는 짧은 패스로 연결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어디랑 겹쳐 보였냐면 아놀드랑 겹쳐 보였어. 그러니까 리버풀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놀드가 뒤에서 그냥 그렇게 한 번에 뒷빵 놔주는 게 또 그냥 공격 루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리고 그 뒷빵 해가지고 그걸 잡은 게 뭐 전성기의 살라. 그 다음에 앞에서 선수들이 쫙 붙어주면서 더 많은 숫자로 역습. 득점. 거기서 득점 벌려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에너지로 쫙 조이고 이런 부분들이 리버풀이 잘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앞쪽으로 뿌려줄 선수도 그 앞쪽으로 뿌렸을 때 잡을 선수도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그러니까 풀백의 빌드업이 사실 아놀드 로버트슨 때보다 또 줄어든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진짜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보강 전에 이 정도 경기력과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았을 텐데 그러면 그냥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 제대로 하고 그런 상황을 가져가 볼 텐데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써놓은 상태야. 그래서 당장 이번에 거의 8천억 써가지고 데려온 선수들은 안고 가야 돼. 근데 스쿼드에 그렇게 8천억을 썼는데도 지금 보니까 고쳐야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뭔가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 말고도 스쿼드 전체 조합도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전쟁에서 내가 직접 가서 근접전을 할 거야. 그럼 근접전을 하는 팀은 사실 좋은 방패와 단단한 갑옷, 그 다음에 좋은 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근접전 하는 팀이 뭐 종이 방패 사고, 뭐 갑자기 총을 사고, 근데 총은 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무기를 구입해버리면 사실 시너지가 안 나잖아요. 뭐 우리 팀은 멀리서 싸울 거야. 그럼 멀리서 싸우려는 팀은 수류탄 사고, 총 사고, 저격총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칼이 엄청 좋대. 300년 된 명칼이래. 뭐 좋은 회사에서 만든 칼이래. 그래서 그냥 칼을 사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팀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팀의 색깔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우리 팀이 잘했던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팀에 맞는 어떤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조합을 잘 맞추는 것들. 만약에라는 말도 계속 웃긴데 만약에 24-25 리버풀 스쿼드였다. 디아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이 더 유리하게 게임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 압박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티는 또 최근에 에너지로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팀이라 그 선수들 가지고 막 헤비메탈로 꽉꽉꽉꽉 안필드에서 몰아붙이면 제가 봤을 때는 후사노프 이런 선수들이 빌드업에서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드리도 사실 발롱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부분들 요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스쿼드로 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지금 리버풀의 스쿼드는 에키티케 잘해, 비르츠 잘해. 하지만 전방 라인의 어떤 공격진의 어떤 특징이 있냐?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잖아요. 어떤 그들을 어떤 공통점으로 묶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 저는 난이도가 진짜 어렵다고 느껴져요. 리버풀이. 사실 토트넘은 상황이 안 좋은데 토트넘은 부상이 엄청 많거든요. 리버풀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토트넘은 그 선수들 돌아오고 보자 라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리버풀은 그거랑 달라.
어떤 시간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난이도가 개 높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의사결정이 되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 그리고 아쉬운 게 어떤 우승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자리에서 고민이 생긴 부분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알론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난세의 영웅. 어떤 리버풀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캐릭 보면서 되게 많이 체감을 하는데 저는 캐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맨유의 레전드 출신이라는 거. 이거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알론소 일단은 선수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수 때 잘했잖아. 그리고 리버풀에서도 뛰었던 그런 사람이잖아.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무패 우승이라는 레전드 성과를 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약간 알론소 로이드라고 해야 되나?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혈청을 맞아가지고 딱 눈 뜨면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오듯이 알론소 같은 사람이 오면 리버풀 스쿼드 전원을 소보슬라이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난세의 영웅?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심점? 이런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라는 게 하나 이기면 또 그 다음 이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부터는 안 좋던 문제들이 갑자기 눈 녹듯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얘가 보니까 너 이것도 할 줄 아는 애였어? 너 이렇게도 공 찰 줄 아는 애였어? 아니 얘 터치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되냐? 이런 것들이 얘가 뭐 기본기를 하루에 1000개씩 연습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세로 인해서 축구 잘해지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실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서 한 2연승, 3연승까지 만들어줄 어떤 리버풀 내에 인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뭐 알론소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마침 또 무직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리버풀과의 연관 스토리, 알론소가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리버풀 선수단 자체가 지금 금쪽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껄렁거리고 감독 말에 대들고 막 이런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살라는 뭐 한 번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는 뭐 지금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본인이 살라도 내가 이제 말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거예요. 사실 이제는 본인이 경기력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살라를 제외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선수들은 그래도 충성심 있게 뛸 수 있는 선수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강이 잘 잡혀 있어서 방향만 서로 딱 맞고 바라보는 부분이 같다면 한 번에 쫙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